다음 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한 내용, 야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권이 이를 맹비난하면서 여야 대립은 한층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주말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는데 여야가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서면서 지금 정치권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계엄이 나오고 탄핵 절차가 시도되었을 때 저는 방송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예.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적 갈등이 극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무조건 헌재 심판대에 올리는 것보다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정치권에서 모아서 새로운 방안으로서 해결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우리 헌법적 질서가 제도화에 실패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패함으로써 제도권에서 해결할 것을 제도권 바뀐 광장이라든가 거리로 지금 시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한국의 정치가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라고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꼭 80년대 그 상황과 조금 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런 혼란적인 것을 수렴하지 못하고 광장의 시민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정치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적 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제 집회 시위 또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질 예정이죠. 그러니까요. 사고를 쳤으면 항상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으면 본인이 사퇴를 했으면 될 것이고 또 본인이 그 결단을 못 내리면 또 국민의힘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또 좋았을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래서 광장으로 나가는 분들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도권에서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간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치 탄핵이 지연되니까 탄핵이 기각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진영에서는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정말 혹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함에 광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도권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 운명의 일주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고요. 그리고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일정들을 미뤄볼 때 다음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 28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았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돌아오는 월요일 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관의 이견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결론을 내리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 나름대로 진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고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도 있고
목요일 날은 헌재의 통상적인 선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대통령 선고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고 그 주에 또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이 지금 8분의 재판관이 이것에 대해서 합의점이 도출이 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월 8일, 9일, 10일 그때쯤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때까지는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상당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초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변론 종결이 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설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을 끌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정말 그게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마치 탄핵을 기각할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에게 이렇게 재판을 끌도록 하는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인 장치적인 힘이 작동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예. 상당히 그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다만 4월로 넘어가기는 힘든 것이요. 4월로 넘어가 버리면 실제 헌법재판관 두 분이 문영배 재판관 등 두 분이 그만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4월에 선고를 못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 등이 늦어도 결코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신은 뭐 간담회 수준이지 뭐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 실은 여야가 표결을 통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기 대선을 맡을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맡기는 너무 어렵고 각부를 통할했던 이 총리가 맞는 것이 좋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 등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해서 아마도 탄핵은 기각시키되 예.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 날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이후에 예를 예. 들어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대선을 관리할 정도로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심이 김영두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주도를 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계속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와중에 대통령의 뭐 기각이라든가 각하 이런 것이 나오면 오히려 국가적인 혼란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려를 저는 역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이제 결과 같은 것을 예측을 해보면
저는 정족수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가지 탄핵 소추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판은 하지 않고 각하로서 하면은 가장 간편한 그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의 선고 내용은 각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첨언하면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야권은 더 결집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대행으로서의 관점에서 200석이 필요하다. 200표가 필요하다. 근데 200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도 나는 대행밖에 안 되니까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 대행도 저는요 대행의 대행이니까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대해서 굳이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200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50표의 의결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각하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재판관을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하려고 고민 중이다. 임명하려고 고민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예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5당이 지금 말씀하신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정부 들어서 30번째 탄핵안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30번 줄탄핵.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이 준 그런 힘을 국정을 발목 잡는 데 쓰는 것은 잘된 어떤 행동이라고 보지는 국민들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8건 모두 8대0 기각으로 지금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그리고 무도한 줄탄핵 이런 걸로 민주당의 이제 조만간 이제 선거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없으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단호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30번째 탄핵을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을 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고 일단은 30번의 탄핵을 시도를 했다는 것은 분풀이 수단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SNS에 올린 것이 신중치 못한 결정이고 실익도 적고 국민적 불안도 가중되고 그리고 줄줄이 기각됐는데 그리고 국민적인 그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고 어려운 경기에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12.3 비상계엄으로 해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령탑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탄핵 폭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탄핵안 발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요.
경제사령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탄핵을 하지 못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8대 0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 대행은 지금 최고 권력자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 따르지 않죠? 왜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돈을 안 쓰니까 당연히 경제가 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지 일단은 소추 의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결정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 최상목 경제부 총리를 탄핵한다 하더라도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맡으면 그건 당연히 또 탄핵 또 안 할 거잖아요. 또 뭐 당연히 마흔여 재판관 임명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할지라도 또 임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최고 권력자와 권한 대행과 권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니까 정말 이상한 비정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말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너무 묵인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내가 지금 이거 탄핵 소추하면 민주당이 불리하고 이재명 대표에 불리할 거야. 그래서 포기하다 보면 헌법이 유린되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익은 없지만 명분을 택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명분을 찾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5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좀 여야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행 탄핵을 위해서 별도의 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현재 위헌 결정에도 20일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위헌 결정 전에도 벌써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겠다고 떠난 지가 90일이 넘었잖아요. 엄청난 헌법 유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만 또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도층이 국민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원식 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 27일인데 향후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27일 전에 월요일 날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 선고를 받고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풀이식 그런 탄핵을 민주당이 한다는 것은 국민이 준 소중한 국회의 힘을 정부의 발목 잡기에 쓴다. 오만하게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 비판과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먹고 사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도 장악하고 그리고 야권에서 190석 정도, 192석 정도 지금 갖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힘을 국회에서 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국면이 잘 풀려가지고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원래대로 헌정 질서가 돌아간다면 그때 가서 또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민주당도 친명 위주로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만 예.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계라든가 반명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파괴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나중에 그런 빅뱅의 한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랑은 별개로 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가 멋쩍으니까 하나 물타기해서 넣은 겁니다. 10년 전 이미 이거 무혐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무혐의 받은 것을 다시 재탕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의회가 꼭 이런 것들을 의회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정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멋쩍으니까 여기에 예. 물타기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주기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최상목 대행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로 알고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조사받고 구속됐습니다만 이분은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르재단 등의 뭐 후원을 강요했다라든가 또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최상목 대행이 벌써 한 9번인가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제일 많이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와 맞고소로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정말 좀 한탄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